지 자랑 너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직업 자랑, 엄마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이것도 관계에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집은 말이야. 누구네 집은 그렇게 하던데? 그런 얘기 들으면 처음 마음 느낌이 어때요? 재수없죠. 비교라는 거는요, 칼이거든요. 인간관계를 끊어내는 칼이에요. 친한 사이에서 만약에 그 칼을 썼다? 더 깊이 박혀요. 말하는 것부터 듣기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드라마 눈이 부시게라고 김혜자 씨가 나왔던 그 치매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혜자 할머니는 그 치매가 오고 있는 환경에서도 가족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안녕하세요, 한창수입니다. 마음정비소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셨나요? 교수님, 친구 사이에서 너무 사적이거나 깊은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관계에 독이 될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죠. 제 개인 얘기를 하면 제가 결혼한 지 좀 됐는데 주례 보시는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둘은 한 몸이 되었으니 둘이서 건강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잘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신혼여행지 가가지고 제가 제 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신부님은 그렇게 얘기는 하긴 하셨는데 이분이 결혼을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고, 사실은 결혼한다고 한 몸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단지 같은 방향을 보고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사는 친한 사이인 것 같지 않냐라고 했더니 제 처가 그거 섭섭해가지고 한동안 저렇게 삐져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도 보면 어떤 친구는 너무 나한테 가까이 와서 막 제가 움찔할 정도로 정말 흉엄을 없이, 소위 말하면 팬티까지 빌려 입을 정도로 가깝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그런 건 좀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어느 정도 거리가 좀 유지한 상태에서 서로 예의 지키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너무 사적이고 너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친구 관계에 좋으냐? 제 생각은 조금은 안 좋은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지나친 자기 개방을 하게 되면요, 관계에 부담을 줘요. 뭐 친해지면 왜 속 얘기 다 하잖아요. 야, 사실은 말이야, 내가 우리 부인이랑, 아니면 사실은 말이야, 내가 우리 엄마하고 어릴 때부터,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하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들은 물론 그거 많이 알죠. 근데 이 속 얘기를 다 하게 되면, 너무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관계 거리가 1cm는 아니고 한 5cm나 10cm 정도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내 속 얘기를 너무 다 하면 감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 감정적인 부담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그게 부담이 돼서 조금 멀리 갈 거고, 그걸 약점으로 사용하는 친구는 그거를 약점 삼아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흉엄을 없다고 지 자랑 너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직업 자랑, 엄마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이것도 관계에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윌 헌팅을 보면 천재죠. 근데 부모한테 버림받고 어린 시절에 정말 힘들게 살고 거의 고아처럼 살다가 이제 나중에 하버드 대학 청소원 일을 하다가 천재성을 발견해 나가는 얘기인데, 과거를 숨기죠. 상처도 숨기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살다가, 로빈 윌리엄스인가요? 유명한 배우, 상담가하고 관계 속에서 나를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면서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열어가는 모습에, 저는 그때 그랬거든요. 마음정비소가 정신과 의사가 해야 될 일이 저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게 사실은 모든 이야기를 한꺼번에 털어놓는 거, 이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거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냥 신뢰가 쌓일 때마다 조금씩 마음을 여는 과정이 훨씬 편안한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심리학적 상담이나 정신과 클리닉에서 일어나는 상담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저한테 다니시는 분에는 처음부터 힘들고 마음 아프고 불안하고 너무 잠 조절이 안 되는 분이었는데, 나중에 다닌 지 한 2년이나 지나서야 그 힘들었던 어릴 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건강한 관계는 서서히 깊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다 털어놓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 자기 개방의 상호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더치페이 하듯이 네가 5,000원 냈으니까 나도 5,000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상대방이 나한테 어느 정도 털어놨는지 약간 비슷한 수준으로 나를 털어놓는 게 서로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부담이 없지. 그래야 오래 가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친한 친구면 당연히 집으로 불러들여서 집안에서 먹고 자고 뭐 자는 것도 같이 해야 하는 게 좋다 뭐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반대예요. 집은 가장 사적인 공간이거든요. 뭐 이쁘고 잘생긴 분들 정말 깔끔하게 차려입은 분들 집에 가면 그 집 방은 완전히 폭탄 맞은 것처럼 막 흩어져 있고 난리가 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자기 취향이 있는데 집이라는 건 자기 취향, 생활 방식, 말 그대로 민낯이 다 드러나는 공간인 거거든요. 싱크대 보이죠? 냉장고 보이죠? 책꽂이, 책상. 이것만 봐도 우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잖아요. 그거 다 보이고 싶으세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집으로 초대하는 거는 지극히 사적이고 친밀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중년에 들어선 저는요, 집으로 오는 친구가 작년에는 없었고요. 재작년 기준으로 한 4-5명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집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서. 사실 가족이 사는 공간이 섞이면 역할의 혼란이 생겨요. 역할의 혼란이 생기고 이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비교와 평가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뭐 그거죠. 뭐 야야야 싱크대 청소 좀 해라. 야야야 넌 책 정리도 안 하냐? 야 너는 왜 이렇게 평수가 작은 데 사냐? 우리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응답하라 1988 거기에 골목 친구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 살지만 서로 그런 거 안 나누고 편안하게 반찬 나눠 먹으면서 살잖아요. 이건 40년 전, 50년 전 공동체 문화일 때 가능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인테리어부터 비교당합니다. 말 그대로 차 한 대만 사도 그 차 왜 샀냐고 물어보잖아요. 친구라고 하면서.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심리적인 거리, 물리적인 거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친구 관계는요. 카페 또는 산책로 또는 등산, 여행을 같이 가더라도 각자의 자는 공간은 따로 있고 산책을 하고 카페 할 때는 중립지대가 있잖아요. 조금 공간이 있고 거리가 유지됩니다. 이런 관계로 거리를 두고 있어야 서로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면 약간 설레고 약간 미스테리한 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 인간관계가. 조금은 남겨놓는 게 친구 관계나 그 애인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절대 꺼내면 안 되는 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너 왜 그랬니? 요청하지 않은 충고와 비교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야, 내가 이래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야, 이거 지금 계속 내가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 아니면, 야, 내가 그래가지고 말이야, 우리 큰애를 뭐 때리기 직전까지 혼을 냈어. 뭐 이런 얘기를 친구들끼리 하는 술자리에서 했는데, 야, 우리 집은 말이야. 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누구네 집은 그렇게 하던데? 그런 얘기 들으면 처음 마음 느낌이 어때요? 재수없죠. 너는 왜 누구처럼 못해?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린 시절에도 기분이 나빴는데 친구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한다? 이거 수십 년 쌓아놓은 우정 한순간에 날려보냅니다. 비교라는 거는요. 칼이거든요. 인간관계를 끊어내는 칼이에요. 친한 사이에서 만약에 그 칼을 썼다? 더 깊이 박혀요. 내가 얘를 몰랐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화내는 건 내가 참을 수 있어.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내 20년 친구인데 그런 말 한다? 이시우시 나한텐 그럴 수 없지. 왜 옛날 영화 친구라는 데서 보면 거기서 준석이와 동수가 어린 시절부터 정말 모든 걸 같이 하는 친구였는데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건 결국 야 너는 왜 누구처럼 못하냐? 아니면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라는 거에서 시작되는 그런 말들의 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친한 친구 사이에 하지 말아야 될 거 경제 비교, 배우자 평가, 자녀 평가입니다. 친하다고 모여서 야 넌 연봉 얼마나 됐냐? 집은 왜 어느 동네냐? 야 그거 니네 집이냐? 심지어는 저한테 야 넌 월급 얼마나 받냐? 뭐 이런 얘기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발전돼서 야 넌 의사가 좋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도 무슨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야 니네 부인은? 니네 남편은?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아무리 부부싸움을 하고 왔어도 내 새끼 때려도 내가 때리지 왜 네가 그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친구의 배우자를 함부로 평가하면요. 그 부부는 오늘 저녁에 가서 화해할 거거든요. 화해하고 난 다음에 그 말한 놈만 악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야 우리 애는 요번에 어디 갔다? 아니면 옆집 누구네 애는 어디 갔다? 그 모임은 그때부터 바로 깨질 거예요.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이미 다 지나간 과거의 실수를 다시 꺼내는 겁니다.
야야 그때 20년 전에 네가 그랬잖아. 나 그때 정말 섭섭하고 그것 때문에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그 화가 나서. 이거는요 대화가 아니라 권력 싸움이에요. 상대방의 죄책감을 유도해서 자기가 그 상대방을 통제하겠다는 무의식적인 행동인 거죠. 기억은 어차피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아팠던 나는 기억을 할지 몰라도 그 말을 했던 사람이랑 그 행동을 한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려진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랬니? 나는 몰랐어. 아니면 나는 다 잊어버렸어. 이렇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상처가 남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 기억은 간직을 하고 잘못은 흘려보내고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만약에 그 우정을 간직하려고 한다면. 근데 만약에 너무 불편하고 만날 때마다 그 과거의 상처가 기억이 난다? 그러면 친구랍시고 만나는 거 그만두세요. 교수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나이 들고도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3가지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30대 넘어 40대가 넘어가면서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기도 하고 친구들이 떠나가기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경험을 많이 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 생각에는요. 이거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마음대로 하세요. 제 생각으로는 첫 번째, 말하는 것부터 듣기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이 들수록 내 얘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세상 경험이 많아질수록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야, 내 생각으론 그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해? 라는 불쾌감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수록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해요.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왜 드라마 눈이 부시게라고 김혜자 씨가 나왔던 그 치매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혜자 할머니는 그 치매가 오고 있는 환경에서도 가족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역할이었어요. 어쩌면 친구 관계에서도 듣고 싶은 말은 왜 그랬어? 나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게 먼저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청은요, 관계의 깊이를 만들고 관계의 깊이가 있어야 오래 갑니다. 정신과 의사나 상담가들도 그래요. 흔히들 여러분들 중에는 야, 정신과 의사면 말 되게 잘하겠다 그러는데 말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마음 정비일이라는 건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요, 경쟁심을 버리세요. 그리고 변화를 인정하세요. 그 여성들끼리 또 남성들끼리 친구들 보면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는 내가 더 잘 나갔는데 학교 때는 내가 훨씬 괜찮았는데 우리 집도 그랬는데 지금은 저놈이 더 잘 나가네 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친구 관계가 식어요. 그러면 비교와 경쟁은 인간관계를 나누는 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이 들수록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질 거고 그것 때문에 경쟁하면 둘 다 지칠 수밖에 없어요. 영화 건축학개론에 나오는 두 친구를 보세요. 세월이 흘러서 나이를 먹고 나면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괜찮고 자리 잡고 돈도 좀 더 벌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는 않지만 나름 편안하게 살고 서로 사는 방향이 다르죠. 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도 제 초등학교부터 같이 다닌 친구들이 꽤 여러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만나요. 사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경제 수준도 다르고 서로 공부한 것도 다르고 서로 살고 있는 삶의 직업도 달라요. 근데 친해요. 어떻게 친한 줄 아세요? 그냥 너는 너대로 잘 살고 있구나. 그걸 인정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래서 중년기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마음이 마음의 여유, 마음의 유연함이라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구나. 쟤는 잘 됐구나. 쟤는 저렇게 했구나. 나는 요렇게 했다. 친구들은요, 서로 달라질 거예요. 친구들은 수십 년을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진 거지 멀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중년기 우정을 지키기는 힘들 거예요. 나이 들면서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는 법 3번째는요. 작은 관심을 꾸준하게 유지하세요. 만남의 빈도보다 만남의 질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1년에 한두 번만 만나도 깊은 관계는 유지될 수가 있어요. 대신 만날 때 제대로 만나는 거죠. 제대로 만날 때 필름 끊기도록 술 마시란 얘기가 아니고요. 진정성을 가지고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어 라는 신호입니다. 하다못해 카톡 메시지를 봐도 거기 나랑 친구들 생일 뜨는 경우들 있죠. 그럴 때 생일 메시지라도 한번 보내주세요.
이거는 꼭 영업맨이 아니더라도 나의 인간관계를 지키는 아주 쉬운 방법일 수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하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에 되게 바쁘고 어떨 때는 되게 막 정신없이 하는데 제가 했던 거는 의도적으로 했던 거는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친구들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하는 분들 아니면 만났던 분들 앞으로 만날 일이 없는 분들한테도 메시지 하나씩 보냈던 것 같아요. 또는 이메일 하나씩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관계를 길거나 또는 가깝거나 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친구는요, 의도적으로 신경 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인간관계의 하나인 거죠. 다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